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15년 8월 28일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런던의 공기는 차가웠죠. 섭씨 15도, 회색 하늘, 낯선 영어 간판들이 눈에 쏟아졌어요. 귀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억양이 부딪혔고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을 반반씩 담고 뛰었습니다. 그날 저는 2200만 파운드라는 숫자를 등에 짊어진 채 런던 중심부로 향했어요. 토트넘 후스퍼?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한 무리의 팬들이 저를 지나쳤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선수라고요. EPL에선 통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훈련장 첫날 저는 벤치 끝자리에 앉았어요. 선배들이 웃으며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봤죠. 공은 빠르고 강했어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데스리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요. 여기선 1초의 망설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요. 첫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땀이 식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은 샤워하며 농담을 나눴지만 저는 그 속에 섞이지 못했죠. 언어도 문화도 공의 속도도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자 숙소는 더 고요했어요. 창밖으론 런던의 불빛이 깜박였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그 위로 제 숨소리만 겹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보낸 10년, 독일에서 달린 4년,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과연 여기서 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훈련장에 혼자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잔디는 이슬에 젖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죠. 저는 공 하나를 들고 골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차기 시작했습니다. 왼발, 오른발, 다시 왼발.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제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50개, 100개, 200개. 숫자를 세며 차고 또 찼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발목은 욱신거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더 세게 찼어요. 공이 골대에 맞고 튕겨나올 때마다 다시 주워 차고 또 찼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감독이 훈련장에 나타났어요. 포체티노 감독이었죠. 그는 멀리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제 등엔 땀이 흘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어요. 감독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요. 저는 공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내 발이 탑할 거라고요. 말로는 부족하다고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엔 의심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손흥민의 전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첫 경기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선발은 아니었죠. 후반 30분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관중석엔 3만 6천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함성이 귀를 찢었고 조명이 눈을 찔렀죠. 공을 받는 순간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수비수가 다가왔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공을 밀었습니다. 왼발로 다시 치고 나갔죠.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잔디가 발밑에서 갈렸어요. 골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슈팅! 공은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망을 흔들었어요. 골이었습니다. 제 EPL 데뷔 첫 골이었죠. 관중석이 들썩였어요. 동료들이 달려왔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새벽 훈련장의 고요함을 떠올렸어요. 혼자 차던 200개의 공을, 물집 잡힌 손바닥을, 회색 하늘 아래의 다짐을 기억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잘했다고 계속 보여달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불빛은 여전히 깜박였지만 이젠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2배로 뛰어야 한다는 걸요. 3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아시아에서 왔다는 이유로, 낯선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제게 더 높은 벽을 세울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그 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런던의 회색 하늘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훈련장의 고요함도, 경기장의 함성도 모두 제 것이 되어갔죠. 벤치 끝자리에서 시작한 낯선 청년은 이제 경기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저는 제 첫 해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상대는 스토크시티였어요. 42분 만에 3골을 넣었죠. 첫 골은 왼발, 두 번째는 오른발, 세 번째는 다시 왼발이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 때마다 관중석은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함성이 귀를 때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6-17 시즌부터 2022-23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EPL 역사상 단 7명만 이룬 기록이었죠. 시어러, 앙리, 케인, 살라, 그리고 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14골, 18골, 20골, 17골. 시즌마다 제 발끝에서 골이 쏟아졌습니다. 2017-18 시즌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폭발했어요. 12경기 8골. 도르트문트전에서 2골,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하얀 물결 속에서 제 유니폼만 파랗게 빛났습니다. 골을 넣고 코너로 달려갔을 때 9만 관중이 숨을 죽였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훈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오시면 훈련장에 나갔죠. 여전히 200개의 공을 찾고 여전히 물집은 손에 잡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멈추면 끝이라고요. 여기선 어제의 골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2018-19 시즌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리버풀이었어요. 마드리드의 밤하늘 아래 6만 7천 명의 관중이 숨죽이고 지켜봤죠. 저는 오른쪽 측면을 달렸어요. 공을 받고 치고 또 달렸습니다. 수비수들을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공은 하늘로 튕겨 올라갔고 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졌어요. 0-1로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건 리버풀이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경기장을 빠져나올 때 잔디는 여전히 푸르렀어요. 조명은 꺼지지 않았고 관중석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들어 올리겠다고요. 2019년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오른팔 골절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죠. 최소 6주는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3주 만에 복귀했어요. 깁스를 풀고 훈련장에 섰을 때 팔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웃었어요. 괜찮다고, 공은 발로 차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귀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왼발 슈팅이었죠. 공은 골대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세리머니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부상도 고통도 저를 막을 수 없다는 걸요. 2021-22 시즌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EPL 득점왕이었어요. 23골로 살라와 공동 1위에 올랐죠. 아시아인 최초였습니다. EPL 129년 역사상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건 처음이었어요. 시상식장에 섰을 때 트로피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어떻게 이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시아에서 왔다고 다르지 않다고요. 축구는 국적이 없다고, 오직 열정과 노력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SNS는 폭발했어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 아시아 축구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제 이름이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누군가는 울며 댓글을 남겼죠. 당신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꿈을 보여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022-23 시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골을 넣으며 또 한 번 두 자리 수득점을 기록했어요. 8시즌 연속이었죠. 언론은 말했습니다. 리빙 레전드라고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이룬 게 없었으니까요. 트로피 없는 전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공을 차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뛰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골을 넣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증명해야 세상이 인정할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증명은 끝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173골. 10시즌 동안 EPL에서 넣은 골 숫자였습니다. 그중 왼발이 68골, 오른발이 74골, 헤딩이 31골이었어요. 빅6 상대로만 47골을 기록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엔 땀과 눈물과 새벽 훈련장의 고독이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없다고요. 다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쌓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요.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 회색도 아름다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엔 빗소리가 리듬처럼 들렸고 바람이 부는 날엔 그 바람을 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토트넘의 유니폼은 이제 제 두 번째 피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꽃은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8시즌 연속 두 자리 수득점, 173골, EPL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 하나하나가 제 발자국이었죠.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이적료 1억 유로, 바이에른 뮌헨행이었어요. 10년을 함께한 동료였죠. 280경기를 뛰며 213골을 넣은 토트넘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날 훈련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케인의 라커가 비어 있었고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케인과 저는 수없이 많은 골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올린 크로스를 케인이 헤딩으로 마무리하고 케인의 패스를 받아 제가 마무리했죠. 우리는 말없이 도통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어디로 뛸지 알았어요. 그런 케인이 떠났습니다. 발표 당일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케인이었죠? 통화는 짧았습니다. 케인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우승을 해야겠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행복하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케인이 떠났으니 토트넘은 끝났다고 했어요. 다음은 손흥민 차례라고 그도 곧 떠날 거라고 말했죠. 첼시가 관심을 보였고 파리 생제르맹이 제안을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에이전트가 전화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동료들이 슬쩍슬쩍 물었어요. 정말 떠나냐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라커룸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31살이었어요. 축구 선수로선 전성기가 지나가는 나이였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정말 여기 남아야 할까요? 트로피 없는 커리어로 끝나도 괜찮을까요? 다른 팀으로 가면 우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도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다시 훈련장에 나갔어요. 공 하나를 들고 골대 앞에 섰죠. 차기 시작했습니다. 왼발, 오른발, 다시 왼발. 공이 골망을 흔들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0개, 100개, 200개. 숫자를 세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잔디 위에서 173골을 넣었다는 걸요. 이 골대를 향해 수천 번을 차 올렸다는 걸요. 이 훈련장에서 수백 번의 새벽을 맞았다는 걸요. 이 모든 시간이, 이 모든 기억이 저를 이곳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빛이 잔디를 물들였죠. 저는 공을 내려놓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훈련장 한쪽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2022 득점왕 사진이었죠. 그 옆엔 팬들이 보낸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당신이 희망이라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쓰여 있었습니다. 9월 첫 훈련 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쏟아졌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쏠렸죠.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케인이 떠났는데 당신도 떠날 거냐고, 언제까지 남을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이 팀을 떠나면 이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173골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 10년의 헌신이고 수천 번의 새벽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피가 없어도 괜찮다고, 이곳에서 전설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어요. 기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여기가 제 집이라고, 끝까지 남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제 인터뷰 영상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팬들이 반응했어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댓글이 쏟아졌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함께 우승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선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케인은 바이에른에서 우승했습니다.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사진을 봤어요. 케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했다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런던에 남았습니다.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새벽 훈련장에 나가고 팬들 앞에서 뛰었어요. 트로피는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전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케인 없는 토트넘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더 많이 뛰었습니다. 더 많이 골을 넣었고 더 많이 어시스트했어요. 팀을 이끌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제 팔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어느 경기 후 한 팬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진짜 레전드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레전드는 떠나지 않는 차가 되는 거라고요. 끝까지 함께하는 차가 되는 거라고요. 런던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젠 그 차가움도 익숙했습니다. 훈련장 조명 아래서 공을 차며 다짐했어요. 여기서 끝을 보겠다고, 여기서 우승하겠다고, 여기서 진짜 전설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떠났지만 저는 남았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죠. 하지만 옳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언젠가 빛을 발할 거란 걸요.
2025년 5월 21일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관중석엔 5만 1,700명이 들어찼어요. 섭씨 18도의 선선한 저녁 공기 속에서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유로파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상대는 세비야였어요. 저는 터널 안에 서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쿵.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라커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쓰는 날이라고요. 17년 동안 토트넘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죠. 2008년 리그컵 이후 무려 17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긴장과 열망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주장 완장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증명하는 날이라고요. 떠나지 않고 남은 자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커룸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경기장으로 걸어 나갈 때 함성이 몸을 때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조명이 눈을 찔렀고 잔디의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죠. 저는 잔디를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진 그날을요. 마드리드의 밤하늘 아래서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케인은 떠났고 많은 것이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여전히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여전히 이 팀을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어요.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죠. 세비야는 강했습니다. 라리가의 강호였어요. 수비가 단단했고 역습이 날카로웠죠. 전반 20분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비야의 슈팅이 골대를 스쳤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반 35분 기회가 왔어요. 왼쪽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가 다가왔죠. 저는 오른쪽으로 공을 밀었어요. 왼발로 다시 치고 나갔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앙엔 메디슨이 뛰어들고 있었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메디슨이 점프했죠. 헤딩. 공은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이었어요. 1-0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메디슨이 저에게 달려왔죠.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더블린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하프타임 라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감독이 말했어요. 45분만 더 버티라고. 17년의 기다림을 45분 안에 끝내라고 말했죠. 저는 물을 마시며 심호흡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세비야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죠. 우리는 수비했어요. 몸을 던지고 발을 뻗고 헤딩으로 막았습니다. 후반 30분, 세비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후반 40분, 제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공을 쫓고 압박하고 수비수들을 도왔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한계를 넘어 뛰고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어요. 가장 긴 5분이었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죠. 세비야가 코너킥을 얻었어요. 저는 우리 페널티 박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이 날아왔고 혼전이 벌어졌어요. 누군가의 헤딩, 누군가의 클리어, 공은 박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휘슬이 울렸습니다. 끝이었어요. 1-0 승리, 17년 만의 우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잔디에 손을 짚었죠. 풀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억누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코치진이 뛰어나왔고 벤치가 텅 비었죠. 모두가 경기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독을 껴안았어요. 감독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해냈다고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트로피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토트넘이 기다린 트로피였죠. 저는 주장으로서 먼저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 위로 높이 치켜 세웠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함성도 조명도 모든 게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다짐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을 돌았습니다. 팬들이 울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무릎 꿇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17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죠. 웃음소리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트로피를 바라봤어요. 조용히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제 우승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의 복권이라고, 17년을 기다린 팬들의 우승이라고, 떠나지 않고 남은 모든 이들의 우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트로피를 침대 옆에 두고 잤어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로피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2015년 런던에 도착한 그날,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진 그날, 케인이 떠난 그날,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이었어요. 3650일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새벽 훈련, 수천 번의 슈팅, 173골의 기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퍼터기에 얻은 보상이었어요. 떠나지 않았기에 손에 쥘 수 있었던 트로피였습니다. 창밖으론 더블린의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렸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트로피를, 더 큰 영광을, 더 위대한 전설을 만들어갈 시작이었어요. 2025년 6월 15일 EPL 사무국의 공식 SNS에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 시각은 오후 3시 정각이었어요. 15명의 레전드 이름이 나열됐죠. 앨런 시어러 260골, 해리 케인 213골, 모하메드 살라 188골, 티에리 앙리 175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103골. EPL 역사를 수놓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손흥민 173골. 아시아에서 온 유일한 이름이었죠.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EPL 역대 최고의 골잡이는 누구입니까? 투표 기간은 2주였어요.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죠. 저는 그 게시물을 우연히 봤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시어러, 앙리와 나란히 있다는겨. 173골은 그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어요. 시어러는 260골이었죠. 하지만 EPL이 저를 그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10만 표가 넘어갔습니다. SNS는 폭발했어요. 팬들이 자기가 치지 않은 선수의 이름을 외쳤죠. 시어러 팬들은 260골의 위대함을 말했고, 앙리 팬들은 그의 예술성을 강조했습니다. 살라 팬들은 현역 최강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 아래에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전 세계 아시아 팬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는 썼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자랑이라고요. 누군가는 말했죠. 10년을 한 팀에서 뛴 충성심이 존경스럽다고요.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축구를 했을 뿐이에요. 매일 훈련장에 나가 공을 찾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됐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투표 3일째 득표율이 공개됐습니다. 시어러 22%, 케인 18%, 살라 16%, 앙리 14%, 그리고 저는 11%였어요. 5위였죠?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놀라워했어요. 173골로 260골의 시어러를 위협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죠. 영국 언론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가디언지는 제목을 뽑았어요. 골 숫자를 넘어선 존재감이라고요. 텔레그래프는 썼습니다. 손흥민은 EPL의 품격이라고요. BBC는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투표 일주일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 득표율이 15%로 올랐어요. 앙리를 제쳤죠. 4위였습니다. SNS가 또 한 번 들썩였어요. 누군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EPL에서 넣은 173골을 모두 모은 영상이었어요. 영상은 12분짜리였습니다. 2015년 첫 골부터 2025년 마지막 골까지 10년의 기록이 압축돼 있었죠. 왼발골, 오른발골, 헤딩골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맨체스터 시티전 결승골, 첼시전 역전골, 아스널전 쐐기골,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엔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소름 돋았다고 말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참 많이 달렸구나 싶었어요. 잠깐,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손흥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10일째, 저는 3위로 올라섰습니다. 17%였어요. 살라를 제쳤죠. 이제 앞에는 케인과 시어러만 남았습니다.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어러를 넘을 수 있을까? 역사가 바뀔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한 축구 평론가가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손흥민 현상 골 너머의 가치? 칼럼은 이렇게 시작했죠.
투표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고요. EPL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럼은 계속됐어요. 시어러는 골기계였다고 하지만 손흥민은 그 이상이었다고 썼습니다. 10년간 한 팀을 지킨 충성심,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성, 경기장 안팎의 품격, 그 모든 것이 투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축구 선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특별하게 봤어요. 투표 12일째 밤 11시였습니다. 득표 현황을 확인했어요. 시어러 20%, 케인 19%, 그리고 저는 18%였죠.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2% 차이였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시어러는 260골의 레전드인데 제가 그를 넘어서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고요. 이 투표는 누가 더 위대한가를 가리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가 EPL에 남긴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어러는 시어러대로, 앙리는 앙리대로, 저는 저대로 EPL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겼어요. 그걸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 아침 훈련장이 나갔어요. 새벽 5시였죠. 공을 차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으니까요. 공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런던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공을 차며 웃었습니다. 2015년 이곳에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동료 하나가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메디슨이었어요. 그가 물었죠. 투표 확인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메디슨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은 이미 이겼다고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EPL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는 걸요. 173골, 10시즌 8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득점왕, 유로파 우승. 그 모든 게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빛이 훈련장을 물들였죠. 저는 공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됐어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요. 투표 종료 48시간 전 오후 2시 35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10개, 20개, 50개씩 쏟아졌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EPL 공식 득표 현황이었습니다. 손흥민 19%, 앨런 시어러 18%, 해리 케인 17%.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1위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19%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러를 앞섰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주변 소리가 멀어졌죠. 라커룸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60골의 시어러였어요. EPL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그를 제가 넘어섰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173골로 260골을 이긴 거예요. 골 숫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이긴 겁니다. SNS가 폭발했어요. 트위터 트렌드 1위였죠. 손흥민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3시였는데도 댓글이 쏟아졌어요.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모든 아시아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아시아의 승리라고 말했죠. 어떤 이는 이건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언론이 긴급 기사를 냈습니다. BBC는 메인 화면에 띄웠어요. 손흥민, EPL 역사를 다시 쓰다라는 제목이었죠. 가디언지는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했어요. 스카이 스포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벅찼어요. 입술이 말랐고 목소리가 갈라졌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이어서 말했어요. 이건 제 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한 표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모든 선수들을 위한 표라고, EPL에서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표라고 말했어요. 기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훈련장으로 나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공을 들고 골대 앞에 섰죠. 차기 시작했어요. 왼발, 오른발, 다시 왼발.
공이 골망을 흔들 때마다 현실이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죠. 메디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냈다고요. 쿨루셉스키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포로도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러에게 미안했어요. 260골의 레전드를 제가 밀어낸 거잖아요. 그가 쌓아온 역사를 제가 흔든 겁니다. 괜찮을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이었어요. 축하한다 손, 당신은 자격이 있다고 썼죠. 저는 그 글을 보며 울었습니다. 레전드의 품격이었어요. 그는 숫자를 넘어선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탑글을 달았어요. 감사하다고, 당신은 영원한 레전드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시어러 같은 선배들이 EPL의 위대함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투표 종료 24시간 전 득표율은 계속 변했습니다. 19.2%, 19.5%, 19.8%. 제 표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시어러는 18.3%에서 머물렀죠.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투표 독려 영상을 만들었죠. 손흥민에게 한 표를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하나가 됐어요. 국적을 넘어, 언어를 넘어 모두가 한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제 투표가 아니라는 걸요.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투표라는 걸요. EPL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 아침 2억 표를 넘어섰습니다. EPL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전 세계가 참여했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모든 대륙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축구가 세상을 하나로 만든 순간이었어요. 오후 3시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EPL 공식 SNS였어요. 손흥민 19%, 앨런 시어러 18%, 해리 케인 17%. 확정이었습니다. 뒤집히지 않았어요. 저는 EPL 역대 최고의 골잡이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축하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죠. 부모님, 형, 친구들, 에이전트, 코치 모두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라커룸 구석에 앉았어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훈련장 소리가 들렸죠. 공 차는 소리, 휘슬 소리, 동료들의 함성. 익숙한 소리들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015년 런던 공항에 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2200만 파운드의 부담감, 낯선 영어, 회색 하늘, 비웃음. 그때 누가 상상했을까요? 10년 뒤 EPL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로 뽑힐 거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도록 텄죠. 10년의 무게가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새벽 훈련장의 고독, 부상의 고통, 인종차별의 상처, 우승 없는 아픔, 모든 게 이 순간으로 보상받았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렸죠.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감독이 말했어요. 자랑스럽다고요. 당신은 EPL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트로피 옆에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화면엔 19%라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죠. 260골도 213골도 아닌 173골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골이 아니라 가치로 이긴 승리였습니다. 창밖으론 런던의 불빛이 깜박였어요. 10년 전 낯설었던 그 불빛이 이젠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떠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 남았기에 이 순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EPL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아시아인 1위에 오른 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더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EPL에서 꿈을 꿀 거예요. 제가 연문을 통해서요. 48시간의 기적이었습니다. 19%라는 숫자로 만든 역사였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숫자가 아니었죠. 떠나지 않은 자의 품격, 헌신으로 증명한 가치, 그것이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2025년 7월 1일 섭씨 32도의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런던의 회색 하늘과는 달랐죠. 여기는 모든 게 밝았습니다. 하늘은 새파랗고 햇살은 눈부셨어요. LAFC 유니폼을 입은 팬 47명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펄럭였죠. 10년의 EPL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33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었죠. 왜 은퇴하지 않냐고, 왜 편하게 쉬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을 찰 수 있는데 왜 멈추냐고요. LAFC는 MLS의 강호였어요. BMO 스타디움 수용 인원은 22,000명이었죠. EPL보다는 작았지만 열정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첫 훈련 날 동료들이 저를 맞았어요. 부안가, 올리비에 지루, 제니 아르무스? 낯선 얼굴들이었죠.
부안가가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부안가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뛰는 게 꿈이었다고요. EPL에서 당신을 보며 배웠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좋은 경기 만들자고 말했죠. 훈련장 잔디는 런던과 달랐어요. 더 짧고 빠릿했습니다. 공의 속도가 달랐죠. 기후도 달랐어요. 건조한 공기, 뜨거운 태양, 땀이 금방 말랐습니다. 하지만 공은 여전히 둥글었어요. 골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첫 경기는 7월 12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였어요. 관중석이 가득 찼죠. 22,000명 전원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손. 함성이 귀를 때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런던에서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찾아왔어요. 후반 15분 기회가 왔습니다. 부안가가 공을 잡았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달렸죠. 부안가의 패스가 날아왔습니다. 공을 받았어요. 수비수가 다가왔죠. 왼쪽으로 공을 밀고 오른발로 슈팅했습니다. 골이었어요. LAFC 데뷔 첫 골이었죠.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부안가가 달려와 껴안았어요. 다른 동료들도 몰려들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LA의 하늘은 런던보다 높아 보였어요. 경기는 3-1 승리로 끝났습니다. 라커룸에서 감독이 칭찬했어요. 완벽한 데뷔라고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2경기, 3경기, 4경기. 골이 계속 터졌어요. 매 경기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했죠. 부안가와의 호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공간을 만들면 부안가가 침투했고 부안가가 끌어내면 제가 마무리했어요. 5경기째 부안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성장한다고요. 당신의 움직임을 보며 배운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대답했죠. 8월이 지나갈 무렵 기록이 쌓였어요. 9경기 8골 3도움이었습니다. MLS 주간 베스트 플레이어를 4번 받았죠.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MLS를 지배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지배한다는 말이 싫었어요.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팀을 위해 뛰고 골을 넣고 동료를 돕는 것. EPL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무대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어느 날 훈련 후 부안가가 물었습니다. EPL이 그립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여기가 제 현재라고 말했죠. 사실은 그리웠어요. 런던의 회색 하늘, 새벽 훈련장의 고요함, 토트넘 팬들의 함성.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LAFC 동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LA의 태양은 뜨거웠어요. 매일 30도가 넘었죠.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훈련을 했고 여전히 200개의 공을 찼습니다. 33살이었지만 여전히 배고팠어요. 9경기째 포틀랜드전이었습니다. 2-2 동점 상황, 후반 추가 시간이었어요. 코너킥이 주어졌죠. 저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이 날아왔어요. 헤딩.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결승골이었어요. 3- 역전승이었죠. 동료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관중석이 들썩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런던과 다르지 않다는 걸요. 축구는 어디서든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EPL과 MLS의 차이가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없다고요. 무대가 달라져도 팀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말했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뭐냐고요? 저는 웃었어요. 목표는 간단하다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게 전부라고 말했죠. LAFC 팬들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경기 때마다 손흥민 유니폼이 가득했어요.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인, 멕시코인, 다양한 사람들이 제 이름을 외쳤죠.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어느 날 한 꼬마가 다가왔습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유니폼에 사인을 해줬죠. 꼬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냐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말했어요. 매일 연습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꿈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꼬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망울이 반짝였죠.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9경기 8골 3도움, 주간 베스트 4회. 숫자는 좋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무대에서도 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밤마다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런던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축구가 있는 한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공을 차며 웃었습니다. 33살, 새로운 리그, 새로운 동료들. 모든 게 새로웠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팀을 위해 뛰는 열정, 그건 어디서든 똑같았습니다. LA의 태양 아래서 저는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무대가 바뀌어도 진짜 선수는 빛난다는 걸요. EPL에서 쌓은 전설이 여기서도 이어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부안가가 어느 날 말했어요. 당신은 영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은 아니라고, 그저 축구를 사랑하는 선수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안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당신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무대였지만 같은 열정이었어요. 다른 리그였지만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LA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더 뜨거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10월 5일 오후 7시 정각이었습니다. 섭씨 14도의 LA 저녁 공기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어요. EPL 공식 SNS 알림이었죠. 2억 3천만 명이 참여한 투표의 최종 결과 발표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검은 배경에 금색 글씨가 떴죠. 최종 득표율 손흥민 19%, 앨런 시어러 18%, 해리케인 17%? 확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화면 속 19%라는 숫자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10년 3651의 무게가 두 글자 숫자로 압축돼 있었어요. EPL 공식 계정이 두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검은 화면 중앙에 한 줄만 썼어요. LEGEND SON-HUNG-MIN. 단 네 단어였죠. 하지만 그 네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EPL이 공식적으로 저를 전설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댓글이 1초에 100개씩 달렸습니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모든 언어가 쏟아졌어요. 한국은 새벽 11시였는데도 깨어 있었죠. 일본, 중국, 동남아, 전 아시아가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다고 썼고 누군가는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LA 숙소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귀에선 심장 소리만 들렸죠. 쿵쿵쿵.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5년 런던 공항, 첫 훈련장의 긴장, 데뷔골의 환희, 챔피언스리그 결승의 좌절, 케인의 이적, 유로파 우승의 눈물.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축하 전화와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부모님, 형, 친구들, 에이전트, 전 감독들, 동료들. 모두가 연락했죠. 저는 한 통 한 통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포체티노 전 감독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부터 알았다고 당신은 특별하다고 썼죠. 케인도 전화했습니다. 축하한다며 웃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레전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함께여서 가능했다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LA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지난 10년을 곱씹었습니다. 새벽 5시 훈련장, 200개의 공, 물집 잡힌 손바닥, 부상의 고통, 인종차별의 상처, 우승 없는 시절의 외로움.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2023년 케인이 떠났을 때 저도 떠날 수 있었어요. 더 큰 팀, 더 많은 돈, 더 쉬운 우승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남았습니다. 토트넘에 남아서 17년 만에 우승을 만들었어요. 그 선택이 오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장에 나갔어요. LAFC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부안가가 달려와 껴안았어요. 레전드와 함께 뛴다며 웃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전드는 아니라고, 그저 축구를 사랑하는 선수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달리 봤습니다. BBC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손흥민 떠나지 않은 자의 전설이라는 제목이었죠. 3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0년의 여정을 담았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했어요. 토트넘 팬들이 움직였습니다. 손흥민 동상을 세우자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5만 명이 서명했죠. 구단이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동상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팬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은 토트넘의 역사라고, 17년 만에 우승을 안긴 영웅이라고 말했어요. 떠나지 않고 남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썼죠.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EPL 공식 홈페이지가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손흥민 아카이브였습니다. 173골의 영상, 82도움의 하이라이트, 10년의 기록이 모두 담겼죠. 클릭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가 제 축구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축구 평론가가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한 것, 충성의 가치? 칼럼은 말했죠.
현대 축구는 돈과 명예를 쫓아 떠나는 시대라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남았다고, 그 선택이 더 큰 가치를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죠. 때론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았기에 이 순간이 더 빛나는 거니까요. 어느 날 훈련 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레거시는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단어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레거시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173골, 19%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 레거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 헌신했다는 것, 품격을 지켰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남기고 싶은 전부라고 대답했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쉬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라고요. 때론 남는 것이, 버티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말했어요. 2025년 가을, EPL 시즌의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LA에 있었지만 매 경기를 챙겨봤어요. 토트넘이 뛸 때마다 응원했죠. 골이 터질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팀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런던의 새벽 훈련장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차던 200개의 공, 물집 잡힌 손바닥, 회색 하늘 아래의 고독.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레전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새벽, 수만 번의 슈팅, 그렇게 쌓인 시간이 전설을 만드는 거예요. LA의 태양 아래서 공을 찼습니다. 33살 여전히 현역이었어요. 여전히 골을 넣고 도움을 기록했죠. EPL을 떠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한 어디서든 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팬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꿈을 꾼다고 아시아 선수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다고 썼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EPL의 LGNDSON, HUNG-MIN이라는 선언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요. 떠나지 않았기에 남을 수 있었다는 것, 헌신으로 증명했다는 것, 품격으로 완성했다는 것. 그게 제가 만든 전설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런던에서 본 그 별과 똑같았죠. 별은 어디서나 빛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선수는 어디서든 빛나는 법이니까요. 떠나지 않았기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 손흥민의 전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